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시부모님이 외국어를 못한다고 무시하던 며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힘이 되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소재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족의 밥상 위에 칼보다 날카로운 말들이 오르내린다. 사랑이었나, 욕망이었나. 오늘 모든 것이 밝혀진다. 식탁 위에 놓인 유산 서류가 있어요. 종이 위에 글씨들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상속포 기각서, 재산분할 협의서라는 단어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서류 곳곳에 빨간 도장이 찍혀야 할 자리들이 비어 있고 그 빈 공간들이 마치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듯 보입니다. 인감 도장 하나가 서류 옆에 놓여 있는데 그 도장의 무게감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때 며느리인 은주가 식탁 모서리에 서서 속삭이듯 말합니다. After tonight, everything will be ours. 그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섬뜩한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은주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천천히 훑어내리며 그 시선은 탐욕스러운 만족감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듯한 확신에 찬 표정이죠. 갑자기 쾅! 누군가가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립니다. 시아버지 성민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서며 날카로운 눈빛을 던지죠. 그 시선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하며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기운이 감돕니다. 성민의 발걸음 소리가 마룻바닥에 울려 퍼지며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내가 다 듣고 있었다. 성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겁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온 방안을 짓눌러버립니다. 시어머니 정혜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지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게 드러날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습니다. 아들인 도윤의 얼굴이 굳어지며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달그락거립니다. 은주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식은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제발. 어머님. 이런 소리들이 뒤엉켜 들려옵니다.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고 서류가 찢어지고 누군가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나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여자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특히 또렷하게 들려오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가 그 상속의 자격을 가졌는가. 그 목소리 속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평화로운 어느 저녁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정혜가 웃으며 숟가락을 들고 있지만 그 웃음 뒤로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반찬들이 놓여 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가 따뜻한 가족의 정을 연상시킵니다. 나물무침, 장조림, 구운 생선까지 한 상차림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뭔가 어색한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반찬을 정성스럽게 챙겨주며 말합니다. 어머님, 이 나물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제가 직접 무쳤어요. 참기름도 좋은 걸로 넣었고요. 깨소금도 직접 볶아서 넣었거든요. 그 목소리는 다정하고 따뜻하지만 어딘가 계산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 고맙구나. 요즘 은주가 참 잘해줘서. 정혜가 대답하지만 목소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납니다. 마치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스멀거리는 듯합니다. 젓가락질도 평소보다 어색하고
음식 맛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도윤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아내와 어머니 사이를 힐끔힐끔 바라봅니다. 가족 간의 미묘한 신경전을 감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모르는 듯 불안한 표정입니다. 젓가락질도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평소보다 말수가 적습니다. 가끔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성민은 묵묵히 식사를 하면서도 가끔 은주를 바라보는데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여유로운 시선입니다. 밥을 먹는 동작도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님, 오늘 변호사님이 오신다고 하셨죠?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 목소리에는 걱정스러운 듯하지만 어딘가 기대감도 묻어 있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톡톡거리며 내심의 긴장감을 드러냅니다. 그래, 상속 관련해서 정리할 게 있다고 하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을 미뤄둘 수는 없잖아. 성민의 대답은 담담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듯합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엿보입니다. 정혜가 젓가락을 놓으며 한숨을 내쉽니다. 상속 이야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지 모르겠어. 가족끼리 밥 먹는데 이상하네. 돈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이상해진다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듯 목소리에 떨림이 있습니다. 은주가 밝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잘 처리할게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법적으로 필요한 일이니까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그 말에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그 자신감 뒤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은주의 그 밝은 미소 뒤로 뭔가 계산적인 것이 스쳐 지나갑니다. 겉으로는 순수해 보이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탐욕스러운 시선이 교차합니다. 잠깐 부엌에서 후식 준비할게요. 수정과 끓여놨거든요.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움직임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어딘가 서둘러 하는 기색이 엿보입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빨라지고 뒷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부엌으로 향한 은주는 휴대폰을 꺼내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합니다. 원스 히 사인즈 더 페이퍼, 하이드 더 어리저널 윌, 노원 윌로. 그 목소리는 식탁에 앉은 가족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그 속에 담긴 음모의 기운은 관객들에게 전해집니다. 전화기 너머로 뭔가 중요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듯합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정혜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합니다. 설마 무슨 큰일이 있겠어? 그냥 내가 신경과민인 거겠지.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정혜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팍을 문지르며 불안감을 드러냅니다. 숨소리도 평소보다 거칠어지고 땀이 손바닥에 맺힙니다. 성민은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도 부엌 쪽을 힐끔 바라봅니다. 그때 성민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죠. 마치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뭔가 준비된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찻잔을 들고 있는 손도 전혀 떨리지 않고 매우 침착합니다. 성민이 서재에서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책상 서랍 속에 먼지가 쌓인 영어 일기장이 있고 그 위에는 영어회화 마스터, 비즈니스 영어 같은 책들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영어로 된 편지들과 문서들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은주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재빨리 싱크대 서랍에 숨깁니다.
봉투 겉면에 상속 관련 서류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이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서류들이 살짝 엿보입니다. 후식으로 수정과 끓였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은주가 다시 밝게 미소 지으며 돌아옵니다. 손에는 따뜻한 수정과가 담긴 그릇들을 들고 있고 달콤한 향기가 식탁에 퍼집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뭔가 석연치 않은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가족들이 하나둘 방으로 들어갑니다. 정혜만 홀로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되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자꾸 나쁜 생각만 드는 걸까? 정혜의 얼굴에 깊은 걱정이 드리워집니다. 어둠 속에서 은주의 방에 불이 켜져 있고 성민의 서재에서도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말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새로운 하루를 알립니다. 정혜는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지 눈가에 다크서클이 선명합니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살펴보며 한숨을 쉽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은 꿈만 꾸는 거야? 은주가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중얼거리며 세면대에 찬물을 틀어 얼굴을 씻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조금은 정신이 드는 듯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부엌으로 내려오니 은주가 이미 아침상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사가 눈에 띕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고 심지어 평소에는 잘 안 하던 미역국까지 끓여놓았습니다. 어머님, 어서 앉으세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든든하게 드셔야죠. 은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하지만 뭔가 평소보다 더 애쓰는 느낌입니다. 고맙구나. 그런데 은주야, 너도 밤새 잠을 못 잤구나. 눈이 좀 부었네. 정혜가 은주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은주는 순간 당황한 듯 손으로 눈가를 가리며 웃습니다. 아, 그냥 내일 일이 걱정되어서 조금 설쳤어요. 괜찮아요. 성민과 도윤도 차례로 식탁에 앉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아침 식사가 시작되지만 어제와는 또 다른 긴장감이 흐릅니다. 성민은 신문을 펼쳐보며 가끔 은주를 힐끔 바라보고 도윤은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변호사님이 오후 2시에 오신다고 하셨죠?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입니다. 그래, 서류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더구나. 성민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각자 할 일을 하며 시간이 흘러갑니다. 은주는 집안 청소를 핑계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성민의 서재 앞에서 오래 머물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후가 되어 변호사가 도착합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한 남자로 서류 가방을 들고 진중한 표정으로 들어섭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속 관련 서류 정리하러 왔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거실에 둘러앉습니다. 그 전에 잠깐 상황을 정리해보죠.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합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속 관련해서 가족분들과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은주가 불쑥 끼어듭니다. 변호사님, 혹시 영어로도 상담 가능하신가요? 저는 한국어로 하는 법률 용어가 좀 어려워서요. 변호사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성민을 바라봅니다. 아, 그럼 필요하시면. 아니야, 괜찮다. 한국어로 하자. 성민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은주의 얼굴에 실망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가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려 하는데 갑자기 은주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저 잠깐만요. 차 좀 더 준비해 올게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따뜻한 차라도 마시면서 해야죠. 모두가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부엌에서 은주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메이크 슈 디스 다크여멘트 룩스 어센틱. 노원 슈드 서스펙트.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말하지만 그 긴장감은 숨길 수 없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차를 준비하는 손길이 바빠집니다. 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혜는 변호사에게 물어봅니다. 변호사님, 상속이라는 게 꼭 이렇게 복잡해야 하나요? 가족끼리 간단하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클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죠. 변호사의 대답에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입니다. 성민은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도 시계를 자주 바라봅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도윤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은주가 차를 가져와 모두에게 나누어 줍니다. 편안하게 이야기하세요. 미소를 지으며 말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하고 억지스럽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서류를 펼치며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상속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재산 목록, 상속인 지정, 그리고 그때 은주가 또다시 끼어듭니다. 아버님, 저희가 책임질게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빨리 일을 끝내고 싶어하는 듯한 조급함이 엿보입니다. 복잡한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님은 편하게 생각하세요. 정혜는 이런 은주의 모습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지? 중요한 일인데 천천히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마음속으로 의문을 품으면서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때 은주가 변호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영어로 속삭입니다. 메이크 슈 디스 다크여멘트 룩스 어센틱. 노원 슈드 서스펙트. 하지만 이번에는 정혜가 바로 옆에 앉아 있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영어를 잘 모르는 정혜지만 뭔가 수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은주야,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은주는 순간 당황하며 그냥 변호사님께 서류가 정확한지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라고 얼버무립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정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잠깐 멈칫하며 성민을 바라봅니다. 성민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지만 그 눈빛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읽힙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그리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럼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하며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민이 갑자기 서류를 확 빼앗습니다. 서명은 내가 천천히 생각하고 하겠다. 그 말에 은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버님, 왜 갑자기? 급할 것 없다. 이런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해야지. 성민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담겨 있습니다. 도윤이 울부짖듯 외칩니다. 제발 가족끼리 이러지 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습니다.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답답함이 폭발한 것이죠. 정혜는 이런 상황을 보며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왜 이래야 하는 거지? 가족인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처음으로 은주를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은주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다시 한번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어머님, 저희는 정말 좋은 의도로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편하시도록.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민이 차갑게 말합니다. 편하게 해주려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니? 변호사는 이런 가족들의 갈등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시간을 잡아서. 아닙니다. 성민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끝내죠. 다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성민에게 집중됩니다. 평소 온화했던 성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은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정혜는 남편을 바라보며 놀라워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고 모두가 다음에 벌어질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긴장 상태가 이어집니다. 변호사만 혼자 서류를 정리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을 뿐입니다. 성민의 단호한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합니다. 은주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억지 미소를 지어보지만 그 미소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지며 떨림이 묻어납니다. 잘못했다고 누가 그랬나? 성민이 차분하게 반문합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다만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맞다는 말이야. 정혜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며 놀라워합니다. 평소 가족들 앞에서는 항상 온화하고 양보하던 성민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 같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래요? 은주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은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혜에게 다가갑니다. 어머님, 목소리를 떨며 정혜의 손을 잡습니다. 저는 정말 이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의심만 받는 것 같아요. 시댁 재산에 관심 없다고 몇 번을 말해도. 은주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제가 뭘 해도 어머님 눈에는 항상 제가 욕심쟁이로만 보이잖아요. 정혜는 은주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걸까? 은주가 정말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 은주의 손을 다독이며 말합니다. 은주야,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도윤은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보며 참지 못하고 일어섭니다. 어머니, 은주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잖아요. 맨날 어머니 드실 거 챙기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은주만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도윤아. 정혜가 아들의 말에 상처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가 언제 은주를 나쁜 사람이라고 했니? 그냥 조심스럽다는 거지. 조심스럽다고요?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입니다.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은주가 뭘 해도 다 수상해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성민은 이런 가족들의 다툼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상황이라는 듯 전혀 놀라지 않는 모습입니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제가 나가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지만 성민이 손짓으로 그대로 있으라고 합니다. 은주는 울음을 그치지 않으며 더욱 절절하게 호소합니다. 저는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어요. 도윤 오빠를 사랑하니까 이 가족을 사랑하고 있고. 흐느끼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외부인 취급받는 기분이에요.
정혜의 마음이 완전히 흔들립니다. 은주의 말이 진실처럼 들리고 자신이 너무 매정하게 굴었던 것은 아닌지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은주야,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그런데 그때 변호사가 갑자기 입을 엽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변호사에게 집중됩니다. 회장님께서 이미 모든 걸 정리해 두셨습니다. 내일 서류 공개 때 모든 게 확실해질 겁니다. 이 말에 은주의 울음이 순간 멈춥니다. 내일이요? 무슨 서류를 공개한다는 거죠?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나옵니다. 변호사는 성민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문서들이 있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네. 변호사도 내 편이고 서류도 다 준비됐으니까. 하지만 변호사의 손안에 성민이 직접 건넨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은주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만나서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시계를 보더니 시간이 좀 늦었네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가족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은주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로 정혜를 바라봅니다. 어머님, 저 정말 상속 같은 거에 관심 없어요. 그냥 이 가족이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정혜는 은주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미안해, 은주야. 은주를 끌어안으며 등을 다독여줍니다. 가족끼리 이런 일로 다투면 안 되지. 도윤도 어머니가 은주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은주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합니다. 성민만 혼자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지만 그 미소 속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듯 합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지겠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서재로 향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다시 가족들이 모입니다. 오후에 갈등이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듯 보입니다. 은주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정혜도 은주에게 따뜻하게 대합니다. 은주야, 이 반찬 정말 맛있다. 어떻게 만든 거야?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로 골라서 만들었어요. 레시피는 인터넷에서 찾았고요. 은주가 밝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뭔가 계산적인 것이 스쳐 지나갑니다. 식사 중간에 은주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웁니다. 복도에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합니다. 터마로 에브리싱 윌 비 파이널라이즈드. 메이크 슈 데어 노 프라블럼즈. 목소리를 낮춰 말하지만 그 자신감에는 확신이 배어 있습니다. 한편 성민은 서재에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고 그 중에는 영어로 된 문서들도 보입니다. 성민이 그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중얼거립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나겠지. 밤이 깊어갑니다. 정혜는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봅니다. 은주가 그렇게 억울해하는데 내가 너무했나? 하지만 뭔가 이상한 건 사실이야. 복잡한 심정으로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은주는 자신의 방에서 내일 일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트에 적힌 메모들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내 것이 되겠네. 그동안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어. 하지만 그 확신 뒤에는 아직 모르는 변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도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들 사이에서 중재하느라 지쳐 보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되겠지.
더 이상 이런 갈등은 없었으면 좋겠어.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성민만 홀로 서재에서 밤을 지새우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상 위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집안은 고요에 잠겨갑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내일 벌어질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지만 그 달빛마저 차갑게만 느껴지는 밤입니다. 각자의 방에서 서로 다른 꿈과 계획을 품고 잠든 가족들, 하지만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뀔 운명입니다. 새벽 6시, 은주가 가장 먼저 잠에서 깹니다. 오늘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라는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그동안 참고 견딘 보람이 있을 거야.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옷을 골라 입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선택하며 오늘은 승부의 날이니까 하고 미소 짓습니다. 부엌으로 내려와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오후에 있을 상속 서류 공개에 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해야지 생각합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계속 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을 확인합니다. 정혜는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가의 다크서클이 더욱 짙어졌고 얼굴도 많이 부어 있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오늘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될 텐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습니다. 성민은 새벽부터 서재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고 그 중에는 영어로 된 문서들도 눈에 띕니다. 특히 한 봉투를 유심히 바라보며 오늘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구나 하고 중얼거립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지만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입니다. 은주는 평소보다 더욱 밝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든든하게 드세요. 정성스럽게 차려진 아침상을 보며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은주야, 고맙다. 정말 잘 차렸구나. 정혜가 감사 인사를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어머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많이 못 주무셨나 봐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묻지만 그 관심 뒤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듯합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습니다. 어제 가족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느라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오늘 일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되겠지요? 변호사가 오는 시간을 확인하며 묻습니다. 응, 오후 2시에 온다고 했으니까. 성민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식사 중간에 은주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합니다. 아, 맞다. 변호사님 오시기 전에 거실 좀 정리해야겠어요. 중요한 자리니까 깔끔하게 해놔야죠. 부산하게 움직이며 이곳저곳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 속에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은주는 거실을 정리하는 척하며 성민의 서재 쪽을 계속 신경 씁니다.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틈틈이 문 앞에서 귀를 기울여 봅니다. 아버님이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설마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이 스멀거리기 시작합니다. 오전 시간이 흘러가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해집니다. 정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지만 계속 실수를 반복합니다. 마음이 어수선해서 집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에이, 또 틀렸네. 한숨을 쉬며 실을 다시 풀어 헤칩니다. 도윤은 회사에 전화를 걸어 오늘 하루 휴가를 냅니다. 중요한 가족 일이 있어서요. 내일 출근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보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 시계만 바라보며 시간을 확인합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은주가 또다시 부엌으로 향합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어요. 오후에 중요한 일 있으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하지만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Everything is ready. No problems expected. 부엌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영어로 통화합니다. 상대방이 뭔가 확인해주자 안도의 표정을 짓습니다. 퍼펙트. See you at 2pm. 통화를 마치고 미소를 지으며 점심 준비를 마저 합니다. 점심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는데 오늘은 모두가 조용합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하고 가끔 젓가락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은주가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려 합니다. 봄이 오는 게 느껴져요. 창밖을 바라보며 밝게 웃어 보이지만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그래, 날씨는 좋구나. 정혜가 건성으로 대답할 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1시가 되자 모든 사람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은주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머리도 다시 정리하고 립스틱도 다시 발라줍니다. 이제 1시간만 더 기다리면 돼.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야. 정혜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듯 중얼거립니다. 제발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습니다. 1시 30분 변호사가 예정보다 일찍 도착합니다. 서류 가방을 든 채 진중한 표정으로 들어서며 안녕하세요. 조금 일찍 왔습니다. 준비할 게 있어서요라고 말합니다. 은주는 반갑게 맞이하며 어서 오세요. 저희도 다 준비됐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변호사는 거실에 앉으며 서류를 꺼냅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서류도 함께 가져온 듯 가방 안을 뒤적이며 확인합니다. 잠깐 빠뜨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은주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성민이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향합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고 평소와는 다른 단호한 표정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소파에 앉으며 모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는 뭔가 결단을 내린 듯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성민이 입을 열려는 순간 은주가 재빨리 끼어듭니다. 아버님, 복잡한 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조급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성민은 은주의 말을 무시하고 변호사를 바라봅니다. 변호사가 성민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치 미리 약속된 신호라도 주고받은 듯한 모습입니다. 네, 회장님. 준비하신 것부터 시작하시죠. 그 말에 은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준비하신 거? 뭘 준비하셨다는 거지?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긴장감과 불안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은주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 정혜는 무엇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시계 바늘이 2시를 가리키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시계가 2시를 정확히 가리키는 순간 성민이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전혀 다른 단호함이 담겨 있습니다. 은주는 그 봉투를 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게 뭐지? 계획에 없던 건데.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깐 멈추더니 성민을 바라봅니다. 정말 지금 하시는 게 맞습니까? 마치 마지막 확인을 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그래, 지금이 적기다. 성민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더니 은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은주야, 너에게 물어볼 게 있다. 그 시선이 너무나 날카로워서 은주는 목이 막히는 기분입니다.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너는 정말로 우리 가족의 재산에 관심이 없다고 했지? 성민의 질문에 은주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럼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데 성민이 손을 들어 은주의 말을 막습니다. 그럼 어젯밤 누구와 통화했나? 성민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은주는 순간 얼어붙습니다. 어젯밤이요? 저는 아무와도 통화 안 했는데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안 했어? 정혜는 이런 대화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두 손을 꼭 쥐고 남편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도윤이 참지 못하고 나섭니다. 아버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추궁하시면 은주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내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오해? 성민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래, 오해였으면 좋겠구나. 그러더니 변호사에게 눈짓을 합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이걸 들어보시죠.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Once he signs the paper, hide the original will. No one will know. 그 다음에는 Everything is ready. No problems expected. 라는 말도 이어집니다. 은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는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지만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정혜는 충격에 빠져 은주를 바라봅니다. 은주야, 이게 무슨 소리니? 너는 영어를 못한다고 했잖아. 목소리가 떨리며 실망감이 가득합니다. 어머님, 저는. 은주가 뭔가 말하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윤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은주 목소리예요? 은주가 영어를 이렇게 잘할 리가. 하지만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변호사가 녹음기를 끄며 말합니다. 이 녹음은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에 된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해달라고 하셔서. 그 말에 은주는 성민을 원망스럽게 바라봅니다. 아버님, 언제부터 저를 의심하셨어요? 의심? 성민이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처음부터요? 정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묻습니다. 성민이 일어서서 서재로 향합니다. 잠깐 후 영어 일기장과 여러 서류들을 들고 돌아옵니다. 나도 영어를 할 줄 안다. 그러더니 완벽한 발음으로 영어를 말합니다. I understood every single word from the very beginning. 이 말에 은주는 완전히 당황해버립니다. 지금까지 성민이 영어를 모르는 줄 알고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것을 들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그럼 처음부터. 그래,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성민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의 모든 통화, 모든 계획,
변조된 서류까지 말이야. 그러더니 변호사를 바라보며 준비한 영상도 보여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켭니다. 거기에는 은주가 부엌에서 영어로 통화하는 모습, 서류를 숨기는 모습, 그리고 변호사와 만나 뭔가를 모의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영상을 보던 정혜가 충격에 빠져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이럴 수가. 은주야, 이게 정말 너니?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핑 돕니다.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믿었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도윤은 완전히 충격에 빠져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은주야, 이게 정말이야? 내가 왜? 목소리가 잠겨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주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사과 속에서도 어딘가 계산적인 면이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보려는 시도인 것이죠.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성민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집니다. 너는 이 가족을 완전히 배신했어. 그것도 돈 때문에. 은주가 고개를 들어 성민을 바라보지만 그 눈에서는 더 이상 온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은주가 갑자기 일어서며 절규합니다. 전 그저 두려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전 아무도 아니잖아요. 진짜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불안감과 절망감이 모두 쏟아져 나옵니다. 짧게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도윤이 은주의 계획 일부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도윤이 은주와 은밀히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뭔가 동의하는 듯한 제스처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본 정혜는 더욱 큰 충격에 빠집니다. 도윤아, 너도 아들마저 이 음모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보게 되자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도윤은 당황하며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라고 외치지만 방 안은 완전한 혼란에 빠져들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도윤이 영상에 자신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어머니,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은주가 그냥 서류 정리 도와달라고 해서. 하지만 영상 속의 도윤은 분명히 은주와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도와달라고? 성민이 차가운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럼 이 대화는 뭐였나? 영상을 다시 재생하자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은주야,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가 알면 큰일 날 텐데. 그 다음 은주의 대답도 이어집니다. 걱정 마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정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마저 자신을 속여왔다는 현실 앞에서 말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도윤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큰 계획은 몰랐어요. 은주가 그냥 아버지가 서류에 사인하시게 도와달라고만. 목소리가 떨리며 진심으로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사인하게 도와달라고? 성민이 비웃듯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했다는 말이냐?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 중 하나를 펼쳐 보입니다. 이건 가짜 유언장이야. 진짜 유언장을 숨기고 이걸로 바꾸려던 거지.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갑니다. 원래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정혜 여사님께 상속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작된 유언장에는 은주 씨와 도윤 씨가 공동 상속인으로 되어 있었죠. 그 말에 정혜는 더욱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은주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일어서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다 제가 계획한 거예요. 하지만 도윤 오빠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도윤을 감싸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그냥 이 집안에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짓을 했다고? 정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묻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합니다. 은주는 정혜의 말에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어머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항상 바깥사람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잘해도 친딸만 못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토로하지만 이미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도윤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은주야, 왜 나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우리는 부부잖아.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야지. 배신감과 실망감이 가득한 목소리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당신도 결국 저를 버리시는 거네요. 은주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어머님과 오빠는 한편이고 저는 언제까지나 남이었던 거죠.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체념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성민이 다시 입을 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었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성민에게 집중됩니다. 너는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내 앞에서 안전하다고 여겼고, 30년 전부터 미국 회사들과 직접 거래를 했어. 통역 없이 말이야. 성민이 영어로 된 오래된 계약서들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의 모든 대화를 다 알아들었다고. 그 말에 은주는 완전히 절망에 빠집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주 씨가 해외 계좌를 만들려고 했던 증거입니다. 상속받은 돈을 빼돌릴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류를 보여주자 은주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굽니다. 정혜는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며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럴 수가.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흐느끼기 시작하며 모든 힘이 빠진 듯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구나. 도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단순히 서류 정리 돕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큰 음모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이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은주는 마지막으로 정혜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로 이 가족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목소리에 진정한 후회가 묻어납니다. 사랑? 정혜가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하나? 이게 사랑이야? 분노와 실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반박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아꼈는데. 성민이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결론을 내려야겠구나.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잠깐 멈추더니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변호사도 긴장한 표정으로 성민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이제 모든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고 진짜 유언장대로 상속이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것인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각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들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성민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천천히 일어섭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는 가운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구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실망감이 배어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내 혈육이 나를 배신할 줄은. 갑자기 성민이 돌아서며 모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단호함과 결단력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 그러더니 완벽한 발음의 영어로 말을 이어갑니다. I understood every single word from the very beginning. 이 말에 은주와 도윤은 완전히 충격에 빠집니다.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으며 아버님, 언제부터 영어를?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계획이 헛수고였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혜 역시 남편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여보, 당신이 영어를 이렇게 잘했다고요? 나도 몰랐는데. 놀라움과 동시에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외국 회사들과 직접 거래해야 했어. 통역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지. 그러더니 서재에서 가져온 영어 서적들을 보여줍니다. 30년간 매일 공부했어.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었거든.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영상을 다시 틀어줍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은주가 변조된 서류를 준비하는 모습, 가짜 변호사와 만나는 장면, 그리고 해외 계좌 개설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보고도 변명할 거리가 있나? 성민의 차가운 질문에 은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사실은 모두 들키고 있었다는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은주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절규합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목소리가 떨리며 진정한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말 두려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전 아무도 아니잖아요. 은주의 이 절규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저는 항상 바깥 사람이었어요. 친딸처럼 사랑받고 싶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쏟아지며 그동안 숨겨왔던 상처를 모두 토로합니다. 정혜는 은주의 이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분노와 실망감이 있는 동시에 며느리의 아픔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은주야, 내가 그렇게 차갑게 대했나? 자신도 모르게 반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픈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그것이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변호사에게 마지막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제 진짜 유언장을 공개해 주세요. 변호사가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내 개봉합니다. 이것이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진짜 유언장입니다. 서류를 펼쳐 보이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내용을 지켜봅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혜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단 상속인은 이 재산을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거절하지 말 것.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조항이었습니다. 만약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가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새 출발할 것. 이 내용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성민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돈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는 일이었어. 그래서 이런 조건을 넣어둔 거야. 은주는 이 말을 듣고 더욱 절망에 빠집니다. 그럼 제가 한 일 때문에 모든 재산이 기부되는 건가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이자 은주는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네요. 정혜가 남편을 바라보며 간청합니다. 여보, 다시 생각해봐요. 은주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하지만 성민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규칙은 규칙이야. 내가 정한 조건을 어길 수는 없어. 그런데 그때 성민이 예상치 못한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희망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진정한 참회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어. 은주가 고개를 들어 성민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든지 하겠어요.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성민은 쉽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할 답이야.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말이야. 도윤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저도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봐서 이런 일이. 하지만 성민이 손을 들어 막습니다. 각자의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해. 변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합니다. 회장님,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성민이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엽니다. 24시간을 주겠어. 그 시간 동안 각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 은주가 마지막으로 정혜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로 어머님을 사랑해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던 마음은 진짜였어요. 그 말에 정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은주야. 정혜가 며느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너를 미워하기 전에 너를 이해하고 싶구나. 그 따뜻한 말에 은주는 더욱 크게 오열합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민이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모이자. 그때까지 각자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 그러더니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상속이란 건 사랑으로 이어가는 것이지 욕심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야. 24시간 후 같은 거실에 가족들이 다시 모입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은주는 화장기 없는 맨 얼굴로 앉아 있고 눈이 많이 부어 있어 밤새 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윤 역시 초췌한 모습으로 아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정혜는 복잡한 심경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성민은 여전히 단호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정시에 도착하여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놓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각자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은주가 가장 먼저 입을 엽니다. 저는 은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밤새 생각해봤는데 제가 정말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고개를 들어 정혜를 바라보며 계속합니다. 저는 어머님의 진짜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혜는 은주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은주야,
하지만 은주가 손을 들어 말을 멈춥니다. 어머님,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할 말이 더 있어요. 저는 이 집을 떠나겠어요. 은주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도윤 씨와 이혼하고 혼자서 새로 시작하겠어요. 그게 제가 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요. 도윤이 급하게 말합니다. 은주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지만 은주는 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당신은 착하지만 저 때문에 가족들과 멀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정혜가 갑자기 일어서서 은주에게 다가갑니다. 잠깐, 은주야. 모든 사람들이 놀란 가운데 정혜가 은주의 두 손을 잡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내 딸이 되는 거라고 했지? 은주의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혜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럼 진짜 딸처럼 혼나야지. 갑자기 은주의 뺨을 탁 소리나게 때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가운데 정혜가 계속 말합니다. 바보야. 왜 그런 돌아가는 방법을 썼어? 정혜의 목소리에 분노와 사랑이 동시에 묻어납니다. 내가 널 친딸처럼 생각 안 했다고? 그럼 왜 매일 내 건강 걱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주려고 노력했겠어? 은주는 뺨을 맞고도 오히려 미소를 짓습니다. 어머님, 저를 때리시는 건 처음이에요. 눈물이 흐르지만 그 표정은 이상하게 환해 보입니다. 친딸한테나 하시는 건데. 그래, 내가 내 진짜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야. 정혜가 은주를 끌어안으며 함께 웁니다. 앞으로는 뭔가 서운하면 돌아가지 말고 직접 말해. 알았지? 성민이 이 장면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이제 결정이 난 것 같구나.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유원장은 원래대로 집행해 주세요. 하지만 조건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어떤 조건 말씀이신가요? 변호사가 펜을 준비하며 묻습니다. 성민이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이 재산은 정혜가 관리하되 가족 중 누구든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은주도 이 가족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은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민을 바라봅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이런 짓을 했는데. 성민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가족이라는 건 잘못을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야. 내가 진정으로 뉘우쳤다면 충분해. 도윤이 감격해하며 아버지께 인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성숙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너도 앞으로는 아내와 소통을 더 잘해야 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이라고 당부합니다.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럼 상속은 원래 유언장대로 진행되고 추가 조건들도 법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표정을 짓는 가운데 뜻밖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민이 갑자기 웃으며 말합니다. 사실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어.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성민이 계속합니다. 나도 젊었을 때 아버지 재산 때문에 형들과 싸운 적이 있어.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둔 거였지. 그리고 은주야, 성민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네. 앞으로 우리 회사 해외 사업 도와줄 수 있겠어? 은주가 깜짝 놀라며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이번에는 정정당당하게 일해야 해. 성민의 말에 은주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가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완성된 것 같네.
비록 멀리 돌아왔지만 은주의 손을 잡으며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가족이니까. 저녁 시간이 되어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은주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우리 딸.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성민이 잔을 들어올리며 건배를 제안합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잔을 부딪히며 웃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가운데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욕망은 사라져도 상처는 남는다. 그러나 그 상처 위에 피어나는 이해와 용서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 6개월 후, 은주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정혜와 함께 장 보러 나가며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행복한 모습들이네요.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